안녕하세요. 조철이 박사의 통통통 시간입니다. 유통, 분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테마는 최근에 이제 언택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언택을 통해서 소비자, 우리 이제 구매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류와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관련된 사례를 제가 한번 쭉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이 키워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글로벌 세상에는 이제 200개국이 77억 명이 살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해외로 나갈 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서 업무로 나가든가 아니면은 오프로 돼갖고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교류를 하든가 가야 되는데요. 이 행사들이 비행기 운항이 재개가 안 되면서 또 일정 양국 간의 거리두기라든가 이 상황이 되면서 옛날같이 또 스피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일단 전 세계는 이제 다양한 국가가 있고 문화가 있다 보니까요. 이 국가 문화의 국가 간의 이제 교류 이동이 많이 줄어갔고, 저도 이제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보고 있고, 제가 매주 화수목금에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시리즈에서도 제가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이 상황은 올해 이제 3분기가 끝났고 이제 벌써 4분기네요. 지금 4분기 10월 달이니까 4분기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올해 전 세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최근 데이터에 마이너스 4.5% 역성장까지 가지만은 대부분의 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전후고 미국도 좀 회복돼도 마이너스 3, 4고요. 유일하게 플러스가 된 게 이제 1.8%의 이제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까지요. 전 세계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2022년에는 안정될 상황으로 좀 돌아올 걸로 보다. 안정됐다기보다는 그 환경에 우리가 적응했다고 볼까요? 제가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팬데믹이 되든 모든 비즈니스는요, 1년의 주기 사이클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뚜렷한 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따라서 구매나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좀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 간에 이런 교류가 있는데 지금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항공이에요. 항공, 그 다음에 여행, 공항. 결국은 해외 비행기를 못 뜨니까 항공사, 여행사, 리조트, 공항. 제가 이제 공항 같은 데도 보니까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화물은 최근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화물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라든가 곡물의 벌크, 뭐 LNG 유조선 이게 다양한 거는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소비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나 아마 패러다임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선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자, O2O 플랫폼 산업의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했다. 여러분들 이제 O2O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니까 과거에는 보면요, 물건을 살 때 보면은 꼭 뭐 온라인 난 산다가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오프라인 매장도 들어갈 수 있고 온라인은 실시간 24시간 국경 간에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은 과거보다는 접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대외 활동이나 야외 활동, 또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여행 가면 어때요? 집중하고 분산하는 시간이 돼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홈코가 아닙니까? 집에 있으니까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볼 거예요. 박PD님도 스마트 많이 보시죠? 거의 중독 수준이어갖고. 저도 중독은 아니지만 저도 업무하다가 요즘 많이 저도 이제 스마트폰 있죠? 방송 태블릿 있죠? 또 노트 PC 있죠? 또 이제 역삼동 서재 보면 제 전용 컴퓨터가 2대가 또 있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든지 편리하게 사용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토 시대에 지금 급성장한 게 뭐냐면 택배하고 퀵 라이더 서비스입니다. 자, 택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택배 취급 물량은요, 우리나라의 이제 마켓시어 1위하는 시대대한통운 데이터,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한 달에 보통 1억 개를 해야 되는데 1억 5천만 개까지 갔습니다. 그건 뭐냐? 평균적으로 20%가 증가했지만은 일시적인 파동에 따라서 50%까지 늘어난 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물량이 많을 때는 뭐 엄청난 수량이지만, 여러분들 진짜 맞아요. 지난달에 추석 때 항상 우리나라는 뭐예요? 신정하고 그러니까 구정이죠. 구정하고 이제 추석이 되면은 그냥 택배 물량 폭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물량이 평소보다 뭐 2배 이상 많아지면 어때요? 물량이 터미널에 가서 정치하고 지점에 가서 정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추석 때 그때는 웬만하면 주문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택배 선물은 주문하지만요, 그 외에 우리가 물건 살 거는 항상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택배 물량이 폭증했고,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든 게 뭐냐면 퀵 라이더예요. 와, 집 주변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콜당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래 대금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배민, 요기요, 부릉 뭐 그다음 관련해 갖고 띵똥이니 뭐 여러 가지 라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배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만큼 주문량이 폭증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뭐 20 이상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만큼 뭐예요? 그러니까 받아가시는 뭐 이제 연봉, 월급은 많아지겠죠. 이 상태가 이제 변화하다 보니까 또 뭐가 바뀌었냐면요. 배달 시장의 성장에 따라 결제 시장도 같이 바뀐다. 참고로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네이버가 결제액이 20조 원이라고 얘기한 적 기억나시죠? 네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입점시켜서 물건을 셀러들이 팔게끔 해줬는데 언젠가는 네이버도 지금 직접 뛰어드니까 그러면 어때요? 제가 이제 플랫폼 사업에는 고객과 팬이만 어때요? 거기다가 태우면 뭐예요? 뱅커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알리페이니, 삼성페이니, 심지어 카카오페이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관련된 이제 금융이 항상 쫓아오기 때문에 금융 파이낸싱을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이제 주문시키면 저는 이제 카드를 그 자리에서 결제했는데 지난번에 뭐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그러더니 요즘 카드 결제하지만 사전 결제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앱으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하면은 뭐 일일이 그러면 물건 바깥에 놔두고 가세요. 그리고 안 봐도 되는데 어떻게 먹는 음식점을 바깥에 놓고 하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보다도 젊은 층, 우리 이제 MZ 세대라고 그래요. 20대, 30대들은요. 뭐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앱으로 결제해서 바깥에다 물건 넣으면 비대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또 갖고 들어온답니다. 역시 이제 우리하고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리를 두거든요. 그럼 카드 결제 해놓고 이렇게 받죠. 근데 이제 같이 마스크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은 사전 결제 시스템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풀필멘트하고 라스트 마일 델리버리 너무 빨라졌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풀필멘트 2회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은 풀필멘트는 뭐예요? 물류센터가 크면 뭐예요? 작으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야? 센터에서 보관했다 빨리 나가서 뭐예요? 그 이익을 올려고 가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받으면 빨리 보관했던 걸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누구 역할이냐? 라스트 마일의 역할이에요. 그럼 라스트 마일 누가 하냐? 뭐 라이더 이제 배송하는 오토바이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1톤 차를 배송하는 영업소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라우팅해서 고객한테 빨리 전달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비용은 발생하지만 발생한 비용은 또 받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풀필멘트하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빠른 배송이 지금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앞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 주변에는 4차 산업혁명이 융합이 돼갖고요.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 PD님 뭐 매장 갔는데 사람이 없어갖고 로봇이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로봇이 커피 따라주는 거는 먹어봤습니다. 맥주도 따라줘요. 저는 요 얘기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CU BGF가 있죠. CU 진천에 18,000평 허브 물류센터를 가져갔고, 최근에 이제 경기도 광주에 6,000평짜리 이제 수도권 물류센터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천을 가갖고, 진천에 거기가 이제 센터장이 뭐 잘 아는 지인 관계라 후배이기 때문에 쫙 브리핑을 해줬어요. 그래서 쫙 더 보니까 그 안에 편의점이 있어요. 무인 편의점. 그 전에도 이제 일본에서도 해외에서도 많이 해봤지만은 카드 긁고 딱 들어가갖고 물건을 픽업해요. 따다다다다닥 저기 바구니에 넣어갖고 계산대가 있으니까 이제 자동 스캔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캔 해갖고 포스죠. 그냥 딱 해놓고 딱 하니까 모니터에 토탈 얼마가 떠요. 그러면 이제 카드 하고 결제 완료하니까 그 자리에서 결제되더라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적을 땐 괜찮은데 사람이 줄 설 때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무인화 자동화 이런 게 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음식점을 가면 저도 그렇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는 게 로봇이 와서 주문을 받아요. 자, 외국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로봇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단어는 다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로봇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메뉴가 있으면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메뉴를 지정해서 말해주면 알겠습니다. 또 확인을 해야 돼요. 항상 보면 사람도 오류하는데 로봇도요. 확인 안 하고 가갖고 메시지 전달했다가 오류하면은 다른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확인 한번 딱 하고 이게 주방으로 결제를 주문이 떨어집니다. 그럼 주방에서 기본적으로 로봇이 만든 것도 로봇이 딱딱딱딱딱 세팅돼갖고 내보냅니다. 자, 옛날에 이제 그 초밥 있죠, 초밥. 네. 초밥이 로봇이 만든 거 보셨죠?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전 실제 봤습니다. 로봇이 초밥을 만드니까 일정하게 따다다닥 해갖고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하다가 갑자기 여담인데, 초밥은요, 절대 여성이 초밥만 많은 거 못 봤죠. 네. 열이 뜨거우면 초밥이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스시를 갖다, 이제 스시 4달을 갖다, 일본 말로 니기리라 그러는데, 딱 만든 사람 대부분 다 남자예요. 남자는 온도가, 여성은 좀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사람이 만들 땐 정교하게 맛을 느끼는데, 기계가 만들 땐 균일하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초밥뿐만 아니라 매장 모든 부분에서 이제 로봇이, 심지어는 뭐 몇 년 전에도 그 이제 유통 강자 월마트 있잖아요. 월마트의 청소 로봇도 다 로봇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소 관련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거는 로봇이 자동화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1인 가구가 늘어났어요. 자, 우리나라 제가 항상 조철의 방송을 들으시면은 정확히 제가 예측할 때 7년 안에 이제 인구가 줄 것 같아요. 자, 작년에가 이제 30만이 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더 출생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벌써 줄어들었고, 인구는 5,180만 명 중에서 인구가 그렇게 안 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다 보면 1인 가구는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한 600만 명 이상, 650만 명이 혼자 사는 인구예요. 그리고 이 인구 연령 분포 중에서 이제 우리 65세 이상은 실버 인구라 그러는데요. 벌써 실버 인구도 15%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750만 명 정도가 지금 실버 인구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 이제 65세 이상은 무료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봐도 일본은 이제 무료 아닌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많은 혜택을 좀 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하다 보면 10년, 20년에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고령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비즈니스 타겟도 고령화 쪽으로 지금 계속 라이프 스타일이나 구매 행동 패턴이 바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건요.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도 혼자 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데도 혼자 밥 먹죠. 혼놀, 혼 리조트를 했는데 지금 뭐야? 홈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 그 방콕이잖아요. 그렇죠? 방에 콕 박혀 있다. 근데 요즘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집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최근에 재택근무나 이게 다 보니까 집에 사람들이 다 몰렸네. 꼬마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 다 보니까 이게 집이 좁아진 거야. 근데 옛날 같으면은 집이 주택 환경도 집이 뭐 25평이면 좋다. 왜냐면 서로 겹칠 일이 없거든. 잠잘 때라든가 아니면 일정 모임, 주로 집에 있지 않아도 이제 아웃도어라든가 해외 여행 가든가 각자 분산하면 되는데 지금은 집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택 공간이 넓은 쪽이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런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 주거 환경이나 관련된 이쪽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 제가 한번 키워드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컨택트에서 언택트 되니까요. 컨택트는 대면, 언택트는 비대면 비접촉인데요. 학교 강의가 지금 온라인, 요즘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지금 다시 풀렸는데 거리두기 2.0 지금 돼갖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온라인 강의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원 MBA 교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한 3, 4년 전에 이제 온라인 이렇게 해갖고 강의를 해봤거든요. 16주 강의지 한 2주는 해봤는데 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기업인들이.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도 이제 모니터에 다 보여요, 얼굴들이. 그러면서 교수님, 네, 어이구, 거기다 이제, 네, 누구누구 이름 불러주고 딱 하면 이제 줌이 딱 나와갖고 본인이 막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리얼타임을 하더라도 속도가 완테퍼 꼭 늦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은 뭐 시스템이 기술이 좋아져서 더 빨리 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나 전자회의가 지금 가능한 거고요. 저는 화상회의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2003년도에 제가 이제 과거에 컨설팅을 많이 하고 다닐 때 일본서 우리가 이제 간부회의를 할 때 화상회의를 빨리 했어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움직이다 보니까 아침에 7시부터 이제 간부회의를 하면 이제 딱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우리 생활이 일상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0년 전에 저도 경험했던 게 지금은 테레비, 회의 모든 부분이 재택근무하면서 화상회의가 지금 가능한 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쇼핑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하든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에 쇼핑몰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사고 싶은 게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문하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백화점에 가면은 골든존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 박 PD님, 1층은 여성 상품이 많죠. 1층은 뭐 가죽제품, 여성 화장품. 자, 백화점은요, 항상 남성이 불리해요. 남성들 매장은 위에 있어요. 신사복부터. 자, 1층은
화장품부터 액세서리고요. 지하로 들어가면 식품 코너예요. 근데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백화점 또 저기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뭐냐면 많은 층을 언제 다 돌아다녀요. 동선을 압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1층 매장에 가면요. 항상 잘 팔리는 물건, 고객, 소비자들이 원하는 물건을 거기다 모아놨어. 그러면 빨리빨리 물건 사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단가도 좀 높아졌다 하는 얘기가 있어. 그만큼 이제 쇼핑도 바뀌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가라든가 사람을 만나는 교류의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 이제 요렇게 경험하면 한국에서 모임 회장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심지어는 뭐 지금 한국유통포럼 회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지금 24년 된 모임 회장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물류의 운영 평생 모임도 회장해봤고 골프 모임도 회장해봤고 다 해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만나야지 서로 그냥 얘기하면서 정보가 교환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전화로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 만나면 반가운데 많은 사람이 못 만나잖아요. 저도 최근에 한두 달 사이 4명 이상은 잘 안 만나려고 했고 모르는 사람은 안 만나요. 불특정 다수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게 좀 좋아진다면은 최소 10명 이상은 또 만나야 우리 행사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의료보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꼭 이렇게 만나서 해야 되는데 진료 같은 거도 보면은 안 만나도 되는 거 있잖아요. 간단한 진료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진료하고 그다음에 중병 같은 경우는 닥터하고 지금 다이렉트로 만나서 상담하고 컨설팅, 카운셀링 받아갖고 수술 날짜 잡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닥터하고 만나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진행하는 게 이번에 좀 바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전 세계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교통비가 싼 나라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이거는 이제 정부 지원금이 여러분들 나가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 보면은 환승이 이렇게 잘 되면서 요금이 싼 나라도 없습니다. 자, 뭐 일본이나 유럽 다 가보세요. 따로따로예요. 일본은 너무 비싸요, 심지어. 그래서 일본은 뭐 그래요. 우리 박수님도 일본 가서 그 전에도 좀 일부 연수하셨지만은 일본은 버스 요금 따로, 지하철 요금 따로, 국철 요금 따로, 사철 요금 따로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철 한번 타면은 전철 값이 뭐 500엔, 600이나 뭐 도시락 하나 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아무튼 플랫폼이라든가 교통 인프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환승이 몇 번까지는 모르지만은 3번 이상 환승한다 하더라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항상 합니다. 교통 시스템 잘 되는 거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택하고 이런 시대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언택 시대에서 지금 바뀐 건 뭐냐면은 과거에 소비자들을 잘 맞추지 않으면요. 이제는 앞으로는 더 힘든 세상이 됐어요. 자, 제가 2000년 중반에 경험한 온디맨드 시대에서 공급자 중심의 제조 주도형의 물건을 만들어서 막 팔아요. 근데 소비자가 안 사요. 재고예요. 안 팔려요. 자금이 회전이 안 돼. 그럼 그 제조 물건이 안 팔리면 프로모션도 아웃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 9월 달인가요? 제가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마스크 양이 너무 공급량이 많을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급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야, 돈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뛰어들어. 결국 뛰어드니까 어때요? 물량은 늘어나지만 수요가 하는 한정된 양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BP점을 넘어서고 오버플로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서는 남과 똑같은 거를 지금부터 계속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똑같은 생각이 똑같은 걸 하다 보면 결국은 파이의 쉐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박사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 내년에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많은 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일정 기간은 비슷하게 가지만은 내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요. 남이 안 하는 차별화된 보다 항상 앞서가는 한보를 좀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면서 우리의 유통물류 소비에 대한 변화 상황을 제가 한번 키워드를 몇 개 생각나는 것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조철 박사 통통통 드려서 감사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철 박사의 글로벌 향해서 지나가는 통통통 매주 월요일 방송됩니다. 감사드립니다.